네, 2021년 9월 30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14번째네요. 저는 이재명 씨의 말로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는 지금 양곤마가 되고 있습니다. 양곤마 이재명의 말로는 화천대유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 이와 관련해서 그가 만약 속은 것이었다면 그는 바보이고 알고 있었다면 배임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신화는 벗겨질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전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봉고 파직 위리 안치라는 그런 외침을 했죠. 봉고 파직한다는 말씀 다 아시죠? 그러한 이재명을 향해서 젊은 이준석 대표가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냥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이다. 특검을 받아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을 변학도, 춘향전의 변학도에 비교했네요. 자신이 왕이라도 됐냥 언급하는데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설립자, 실질 소유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 이명박 씨가 과거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 고 말하는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13년간 특검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재명 씨는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장동을 자기가 설계했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금 수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나저나 이것저나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을 할 때 성남시장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또 그가 만든 성남도공이 이 사업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설계했다며 성남시절, 근데 그는 이걸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터져나온 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얽히고 설킨 카리텔이 드러나고 있으니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은 몸통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은 비판했습니다. 50억 클럭설이 나돌고 있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하면서 50억 받았다 하고 세금 떼고 28억 받았다고 하니까 50억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거냐, 누구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들이 난관에 대비해서 로비 명목으로 50억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 야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곽병채 씨가 일을 열심히 한 것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곽상도라는 것 때문에 보험을 든 것이죠. 지금 야당으로는 누구한테 50억을 약속했는지 화천대유가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아직은 제보가 있죠. 3, 4명이 들어오고 있다. 이준석 씨도 3, 4명 정도 이름을 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9월 29일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검 회계 분석 수사관을 비롯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16명의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했습니다. 바로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는 600억 배당했다고 하는 청와동인 5호 대표 정용학 회계사가 자수하는 형식으로 9월 27일 검찰에 관련된 사진과 녹취 파일,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10건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용학 회계사는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때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김만배 씨 등 사업 관리자와 면담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녹음하거나 촬영하거나 파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에 내놓은 거죠. 여기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 사장 직무대행이죠. 그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사진도 있고 녹취 파일도 있답니다. 또 김만배,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대장동 개발 설계자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수익금 배분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고,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만든 법인이 유원홀딩스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답니다. 현재 유원홀딩스는 남욱 변호사 해외로 나갔죠. 그의 후배이자 성남도공에서 투자사업 팀장 지냈던 정민영 변호사가 현재는 대표로 있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은 MBC 기자였는데 그때 이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의 이사를 하면서 남욱 씨하고 남욱 씨 부인인 기자는
곽상도 의원한테 각각 500만 원씩 정치 후원금도 냈었고요.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 수사본부 차려진 지검장이 이정수잖아요. 이정수 씨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정부 인사라는 얘기죠. 또 김태훈 수사팀장도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본부 정영학 씨가 수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나선 건 좋은데 이거 되겠느냐. 제 식구 감싸기 하니까 특검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되고요.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 의결만 하면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특검 설치를 놓고 여야가 약간 신경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개혁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대장동 개발 설계했다고 한 이재명 씨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그리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전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대선에 나설 수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그는 또 고소왕으로 행동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 대장동 개발을 쭉 보면서 내가 성남시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 이재명 씨는 선거에 나서면서 민간 개발하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결국은 성남도공을 만들어서 공영개발로 갔습니다. 그런데 민관 합작개발로 바꾸더니만 형식은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민간개발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죠. 제가 시장이었으면 저는 오히려 민간개발하게 했을 겁니다. 왜 시가 낮아서 땅을 수용해갖고 말썽을 일으켜요. 민간끼리 서로 하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시는 행정기관은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문제되면 가서 잘못된 쪽 처벌하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경제는 계속 민간이 하고 공공기관은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둘이 타입을 보게 되면 합법적으로 했으면 허가를 해주고 하면 되는 건데 이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직접 공영 개발한다고 해버리니까 뇌물천국이 만들어지죠. 이 아파트를 만든다겠다고 해버리면은 업자끼리 산업권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오갑니다. 그거 하나만 잡아도 사업이 휘청휘청할 만큼 큰 사건들인데 그거를 왜 공영개발로 해서 시가 개입을 합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네. 그래놓고 끝까지 공영개발로 가지도 못하고 민관합작으로 해서 결국 민간개발로 갔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50억 클럽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대통령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씨, 부패지옥, 청렴지옥 주문처럼 외웠다. 그리고 화장실 곳곳에 붙여놨다 그랬죠. 당신은 오히려 부쾌한 천국에 살았던 건 아닙니까, 그동안? 그리고 어쩌면 꾼들에게 이용당한 거 아닌가요? 이용당했다면 바보고.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 여성분이 사망했을 때 그는 민노총하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약자를 돕는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뭔지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흑수저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뭘 보고 해야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는 민노총한테 이용당하고 또 공영개발을 내세우다 보니까 개발업자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정치인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씨를 시장과 지사를 하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떤 지지를 받아낸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좌파하고 꾼들의 프레임에 노란한 그런 모습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이 본격화되면 경기지사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끝까지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못 내려놓을까요? 어쩌면 그는 굉장히 쫓기고 어려운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신화는 벗겨진다. 이재명 씨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지요. 감사합니다.